퇴직할 때 기분은 뭐 퇴직자들은 다 아마 똑같이 느끼리라고 보는데 정말 기분 나쁩니다. 뭐 충성을 다해서 평생을 바쳤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뭐 그만 나오라고 하니까 뭐가지 잘린 그런 기분이 있고요. 그게 내가 배반당한 그런 느낌도 없지 않습니다. 없지 않고 아 이제 내가 경쟁에서 밀려났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무슨 좌절감 같은 것도 생기고요.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내 집을 어떻게 꾸려나가지 이런 경제적인 걱정도 들고요. 뭐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게 퇴직한 사람들의 아마 공통적인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. 저도 그런 생각으로 참 기분이 안 좋았죠. 예. 그렇게 제가 기분 나쁜 상태로 있었는데 그거를 아 이거 이대로는 안 된다 추스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. 근데 내가 나를 추스르는 것보다 더 걱정스러웠던 거는 저는 집에서 아내가 제가 퇴직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게 더 걱정이었었습니다. 근데 뭐 아내한테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었죠. 그래서 아내한테 나 이제 직장 그만두게 됐는데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럼 여보 이제 세례 받으세요 라고만 했습니다. 그 딱 한마디였어요. 저는 집안을 어떻게 꾸려갈 거냐 어떻게 살 거냐 이런 식의 걱정 최소한 한숨이라도 들 줄 알았는데 전혀. 처음에는 그랬죠. 야 정말 그 내가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이제 책도 많이 읽고요. 뭐 이제 체력도 많이 키워야 되겠다 해서 체력 훈련도 하고 뭐 산에도 다니고 그런 식으로 진짜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한 게 한 3, 4개월 될 거예요. 그런 정도로 해서 야 이것도 살만하네. 뭐 이렇게 기분이 참 뭐 퇴직한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네.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생활을 했는데 그게 혼자서 자기를 통제하면서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. 술 한 잔 하면 그러면 다음 날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. 그러면 그걸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으니까 옛날에 직장에 있을 때는 어쨌든 일어나서 직장을 가야 되는 그런 뭐 굴레 같은 거라면 굴레일 수도 있지만 어떤 그런 그 자기를 단련시키 뭐 통제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서 갔는데 그게 없으니까 나태해져 버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, 4, 5개월 정도 갔던 것 같아요. 그 이후로는 제 생활이 제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. 그 남편이 빈둥빈둥하고 그러면은 보기 싫어서라도 아니 뭐 하고 있는 거예요라고 얘기를 할 텐데 전혀 그 얘기를 안 했어요. 그 나중에 한번 물어봤죠. 당신 어떻게 도대체 그럴 수가 있었냐 그랬는데 그때 아내 얘기가 참 그 말도 참 고마운데 본인은 오죽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. 아내는. 그래서 아무 소리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. 본인이 오죽 답답해 있고 오죽 힘들어 하겠느냐라는 걸 생각하면 자기가 거기다 대고 어떤 생활을 하든지 간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 참 아내가 생각이 깊고 참 고맙고 그렇습니다. 예. 저는 퇴직 전에 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 보고는 그거 잘못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. 왜냐하면 퇴직 전에는 그 퇴직 전의 생활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. 퇴직 전에 퇴직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 생각하는 부분만큼 그 현재의 생활을 충실히 못하는 거가 돼버리는 거죠. 제가 그랬고요. 물론 임원이기 때문에 언제 자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살았고 보니까 아 과거가 그래도 잘 살았구나 열심히 잘했구나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. 퇴직하고 나서 준비를 하더라도 퇴직 후에 남는 게 시간인데 뭐 그 시간 가지고 준비하는 시간 포함해 가지고 하면은 충분한 거거든요. 굳이 퇴직 전에 퇴직 후의 거를 준비하려고 할 필요 없다 이거죠. 할 수도 없고 퇴직 후에 살아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준비를 할 거예요. 당해서 닥치는 일을 그냥 해도 되고 퇴직 후의 생활이 너무나 재밌고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어느 한 군데 내가 뭘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지 말고 나와서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새로운 길을 퇴직 전에 살던 거와 전혀 다른 길을 새롭게 살면 너무나 재밌고 좋은 게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퇴직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 친구가 어느 날 전화가 오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이런 데가 있는데 한번 해볼래? 어쩌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은 고민을 했어요. 제가 직장을 퇴직하고 나서의 인생이 결코 소홀하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
앞으로도 할 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중간에 접고 다시 직장을 다니는 게 옳을까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뭐 결국은 다시 직장을 취직하는 걸로 정리를 했죠. 그게 뭐 이걸 다니다가 이걸 얼마까지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니다가 접어놓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더라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, 그리고 과거에 제가 직장을 다닐 때의 직장을 대하는 생각과 지금 그 직장을 대하는 생각이 많이 다른데, 과거에는 정말 내가 소득을 돈 벌기 위한 것 이런 목적이고 내 가족을 위한 것 이런 것이었다면, 지금은 적게 벌더라도 어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, 지식 이거를 활용을 해서 공헌을 할 수 있는 것, 종업원들이 기업에 다닐 수 있게끔 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것, 그것도 사회 공헌 활동의 큰 메리트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런 생각으로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일하면 이것도 한번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장에 해보겠다라고 그 친구한테 이 얘기를 해서 됐습니다. 그리고 다시 직장을 들어갈 때 과연 내가 새로 직장을 들어가서 접하는 게 자연스러워질까? 적응을 할 수 있을까? 이런 걱정을 저도 했죠.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제가 제 스스로에 놀랄 정도로 너무나 쉽게 적응이 되는 거예요. 그때 제가 확인한 게 그겁니다. 내가 이 직장이라는 거를 경영을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가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있구나. 몸에 이미 익혀져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했는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는 내가 뭐 내 부하들이 있어서 그 부하들을 시켜서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것, 직접 하는 것, 그게 이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으로 하지요.